안녕하세요. 오늘 여러분께서 보내주신 자료들, 정말 흥미롭습니다. 현대차 그룹이 미국에서 로보틱스 사업 투자를 아주 대폭 늘린다는 소식인데요. 네, 안녕하세요. 이게 단순히 자동차 생산 자동화, 이걸 넘어서서, 뭔가 훨씬 큰 그림을 그리는 것 같아요. 맞습니다. 오늘 이 자료들 보면서 현대차가 왜 이렇게 로봇에 진심인지, 그 구체적인 계획하고 또 숨겨진 잠재력은 뭔지 좀 깊이 파고들어 보겠습니다. 뭐랄까, 미래공장 청사진을 미리 보는 느낌이랄까요? 네, 그렇죠. 이게 제공해주신 자료들을 쭉 보면요. 현대차의 이번 움직임은 단순히 생산 효율성, 이걸 높이는 차원을 넘어서는 것 같아요. 미래 산업의 핵심 동력으로 로보틱스를 전면에 딱 내세우려는 그런 전략적인 의도가 아주 명확히 보입니다. 전략적 의도요? 네, 자동차 제조라는 기존의 어떤 정체성을 넘어서 이제는 첨단 로봇 기술 기업으로까지 변모하겠다. 이런 야심찬 계획인 거죠. 그 큰 그림을 오늘 한번 같이 그려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 좋습니다. 가장 먼저 눈에 확 들어오는 건 역시 투자 규모인데요. 이 급이 달라졌어요. 네, 규모가 엄청나죠. 미국 미래산업 전반에 걸친 투자 계획에서 무려 50억 달러, 우리 돈으로 하면 이게 약 7조 원 정도 되죠. 이걸 추가로 늘렸어요. 네, 7조 원. 기존 계획이 한 210억 달러였으니까 초 260억 달러 규모로 확 커진 겁니다. 거의 24%나 증액된 건데 이 추가된 금액이 전부 로보틱스 사업 강화에 들어간다는 거죠. 맞습니다. 바로 그 점이 제일 중요합니다. 7조 원이라는 정말 막대한 자금을 로보틱스, 특히 그 보스턴 다이나믹스를 중심으로 한 사업 강화에 쏟아붓겠다. 이런 선언인 셈이죠. 보스턴 다이내믹스. 네. 2021년에 인수할 때 사실 화제도 많았고 약간 과연 잘 활용할 수 있을까? 이런 시선도 없지 않았잖아요. 네, 좀 있었죠. 근데 이번 발표는 그 인수 효과를 이제 본격적으로 상업화 단계로 끌어올리겠다. 이런 아주 강력한 의지를 보여주는 겁니다. 단순 R&D 투자를 넘어서는 거죠. 그러니까 단순 연구가 아니라 실제 사업화. 그렇죠. 실제 사업화를 위한 발판을 이제 확실히 다지겠다. 이런 신호를 읽힙니다. 그렇군요. 그럼 구체적으로 어떤 계획으로 이 막대한 자금을 쓰겠다는 건가요? 자료를 보니까 미국에 연간 3만 대 규모의 로봇 생산 공장을 짓는다. 이런 내용이 있던데요. 이야, 이게 정말 대단한 것 같아요. 네, 그렇죠. 그 보스턴 다이내믹스의 유명한 로봇들 있잖아요. 네 발로 막 다니는 스팟, 스팟, 네. 그리고 사람처럼 생긴 휴머노이드 아틀라스, 또 물류 로봇 스트레치까지. 이걸 미국 현지에서 직접 생산하겠다는 거잖아요. 맞습니다. 2028년 상용화 목표라고 하고요. 네, 바로 이 로봇 생산 기지 구축 계획이 이번 발표에 어떻게 보면 핵심 중 하나입니다. 단순히 완성된 로봇을 사와서 공장에 투입하는 그 수준이 아니고요. 네. 로봇 자체를 생산하는 능력을 그것도 가장 큰 수요처가 될 미국 시장 안에 직접 확보하겠다 이런 전략이니까요. 미국 안에 직접요? 네, 이건 안정적인 로봇 공급망을 그룹 내에 갖추는 동시에 미국 시장의 요구에 더 빠르고 좀 유연하게 대응하겠다 이런 의지를 보여주는 거죠. 자동차 회사가 직접 로봇을 대량 생산하는 공장을 짓는다. 와, 이건 기존에 공장 자동화 투자한다 이런 거랑은 좀 차원이 다른 이야기 같은데요. 네, 맞습니다. 혹시 다른 자동차 제조사들도 이런 수준으로 로봇 자체 생산 계획을 가진 경우가 있나요? 물론 많은 제조사들이 로봇을 활발히 활용하고 있고 또 자체 기술 개발도 하죠. 하지만 보스턴 다이내믹스 같은 이런 최첨단 로봇 기술 회사를 아예 인수해서 스팟이나 아틀라스 같은 굉장히 범용성 높은 로봇들을 직접 대량 생산하겠다. 이렇게 나선 건 현대차가 상당히 좀 앞서 나가는 행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앞서 나간다. 네, 테슬라도 옵티머스라는 휴머노이드 로봇 개발하고 있긴 하지만 현대차처럼 이렇게 구체적인 양산 공장 건설 계획하고 시점까지 밝힌 거는 상당히 이례적이죠. 그러네요. 보스턴 다이내믹스 인수하고 7년 만인 2028년에 상용화를 목표로 잡았다는 거는 그동안 기술 개발하고 양산 준비에 상당한 진척이 있었구나. 이걸 좀 시사하는 것 같습니다. 네. 그리고 여기서 제가 정말 약간 공상과학 영화 같다 이렇게 느꼈던 부분이 바로 그 사람처럼 생긴 휴머노이드 로봇 아틀라스 있잖아요. 네, 아틀라스. 이걸 실제 자동차 생산 라인에 투입한다는 계획이에요. 올해 10월부터 미국 조지아주에 짓고 있는 전기차 전용 공장 메타플랜트라고 하죠. 거기서 시작한다고요. 네, 바로 그 점이 이번 계획에서 가장 야심차고 또 혁신적인 부분입니다. 아틀라스 같은 이런 고도의 휴머노이드 로봇을 실제 대량 생산 라인에 투입한다.
이건 전 세계적으로도 굉장히 선도적인 시도예요. 세계적으로도요? 네, 물론 기술적인 도전 과제도 많겠죠. 하지만 이게 성공한다면 정말 제조업의 패러다임을 바꿀 수도 있는 그런 잠재력을 지녔다고 봅니다. 와, 근데 처음 아틀라스에게 맡기는 업무가 파트 시퀀싱이라고 하던데요. 네, 맞습니다. 자동차 조립에 튀긴 그 수많은 부품들을 작업 순서에 맞춰서 미리 배열해주는 역할. 그렇죠. 생각보다는 뭐랄까 덜 위험하고 좀 단순 반복적인 작업부터 시작하는 느낌인데요. 네, 맞아요. 처음부터 너무 복잡하거나 위험할 수 있는 공정에 바로 투입하기보다는 아무래도 상대적으로 좀 안전하고 예측 가능한 작업부터 시작해서 로봇의 성능이나 안정성, 그리고 또 실제 작업자들과의 협업 가능성, 이런 것들을 좀 면밀히 검증하려는 의도로 보입니다. 아, 검증이 중요하군요. 그렇죠. 파트 시퀀싱은 정확성하고 꾸준함이 중요하니까 로봇에게 좀 적합할 수도 있고요. 하지만 중요한 건 이게 시작일 뿐이라는 거죠. 아, 이게 시작이다. 그럼 앞으로 더 복잡한 일도 한다는 건가요? 네, 자료에 나온 것처럼 2026년부터는 용접이나 도장처럼 좀 더 위험하거나 아니면 더 정교함이 요구되는 작업까지 아틀라스의 투입 범위를 확대할 계획이라고 합니다. 용접, 도장까지요? 네, 이런 공정들은 사실 작업 환경이 좀 열악하거나 유해물질 노출 위험도 있어서 자동화 요구가 굉장히 높은 분야거든요. 그렇죠. 이런 고난도 작업까지 휴머노이드 로봇이 수행할 수 있게 된다면 와, 그 활용 범위는 정말 무궁무진해질 겁니다. 이야. 이건 현대차가 아틀라스의 어떤 기술적인 완성도 그리고 실제 산업 현장에 적용할 수 있겠다 하는 가능성에 대해서 상당한 자신감을 갖고 있다 이렇게 보여주는 대목이죠. 자신감이 있군요. 네, 그리고 조지아 공장에서 성과가 좋으면 향후에 현대차 울산 EV 전용 공장이나 또 기아 오톨랜드 광명의 이보 플란트, 이게 기아 차세대 전기차 핵심 생산 기지죠. 이런 국내 주요 공장으로 확대 적용하는 방안도 검토될 예정이라고 합니다. 국내 공장까지 확대 가능성이 있군요. 현대차가 로봇 도입을 통해 달성하려는 구체적인 목표 수치도 나왔더라고요. 네, 수치도 제시됐죠? 차량 조립 라인의 40%를 로봇으로 자동화하고 로봇 1대가 사람 작업자 1.5명분의 효율을 내는 것을 목표로 한다고요. 40% 자동화면 이거 정말 높은 수준 아닌가요? 상당한 수준의 목표입니다. 특히 조립 라인이라는 게 부품 종류도 엄청 많고 작업 공정도 복잡해서 완전 자동화가 좀 어려운 영역으로 꼽히거든요. 그렇죠. 워낙 복잡하죠. 그런데 이 부분의 40%를 로봇, 그것도 아틀라스 같은 휴머노이드 로봇으로 대체하겠다? 이건 굉장히 도전적인 목표입니다. 도전적이네요. 그리고 로봇 1대가 사람 1.5명 몫의 효율을 낸다는 건 단순히 인력을 대체하는 걸 넘어서서 생산성 향상까지 염두에 둔 목표치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네. 자료에 나온 계산을 보니까 더 놀라운데요. 예를 들어서 조지아 메타플랜트가 연간 50만 대 생산 체제를 완전히 갖추고 풀가동된다고 치면 여기에 필요한 아틀라스 로봇만 약 1,700대에 달한다는 분석이 있어요. 네, 1,700대. 그런데 이 로봇들을 현대차가 직접 만들어서 투입하는 거잖아요. 그렇죠. 그럼 이 로봇 판매 자체만으로도 내부적으로 약 1,730억 원의 매출이 발생하는 셈이다. 이런 계산인데 이게 맞나요? 자기 공장에 로봇을 팔아서 매출을 일으킨다? 좀 신기한데요. 네, 바로 그 지점이 아주 흥미로운 포인트입니다. 단순히 생산 비용을 절감하는 차원을 넘어서는 거죠. 로봇 자체를 하나의 상품으로 보고 이걸 내부 공장에 판매하는 형식을 취함으로써 새로운 매출원을 창출하는 구조를 만드는 겁니다. 새로운 매출원. 네, 이건 현대차가 로보틱스 사업을 단순한 내부 효율화 수단 이걸로만 보는 게 아니라 그룹의 새로운 성장 동력으로 키우겠다는 의지를 보여주는 단적인 예라고 할 수 있습니다. 와, 그렇군요. 그런데 이건 조지아 공장 하나에 해당하는 이야기고 이걸 전 세계 공장으로 확대하면 규모가 어마어마해지겠는데요. 맞습니다. 그 DS 투자증권 분석 자료를 보면요. 현대기아차의 글로벌 연간 생산 능력이 대략 한 700만 대 수준이거든요. 700만 대요? 만약에 이 공장들에 조지아 공장하고 유사한 수준으로 아틀라스를 투입한다고 가정하면 약 2만 4천 대의 로봇이 필요하다. 이런 계산이 나옵니다. 2만 4천 대? 네, 이걸 로봇 판매 가격으로 환산하면 내무 판매만으로도 잠재적으로 무려 2조 4천억 원 규모의 매출을 일으킬 수 있다는 분석입니다. 2조 4천억은요. 이야, 이건 정말 상상 이상의 규모인데요. 네, 이건 정말 엄청난 규모의 내부 시장이 열리는 셈이죠. 그런데 로봇을 팔고 나면 끝이 아니잖아요.
뭐 유지보수라던가 부품 교체 같은 AS 수요도 계속 발생할 텐데요. 아, 정확합니다. 서비스 로봇의 경우 일반적으로 연간 판매 가격이 한 10%에서 20% 정도에 해당하는 애프터 서비스, 즉 AS 부품 수요가 발생하는 것으로 업계에서는 보고 있습니다. 10에서 20%요? 네. 그럼 아까 말씀드린 그 2조 4천억 원의 잠재 매출의 이 비율을 적용하면 연간 최소 2,400억 원에서 많게는 한 4,800억 원 규모의 추가적인 AS 부품 매출까지 기대할 수 있다. 이런 계산이 나옵니다. 와, AS 매출도 상당하네요? 그렇죠. 로봇 판매뿐만 아니라 이게 지속적인 수익 창출이 가능한 서비스 사업까지 염두에 둔 굉장히 장기적이고 포괄적인 사업 모델을 구상하고 있다. 이렇게 보입니다. 정말 큰 그림을 그리고 있네요. 이렇게 거대한 로보틱스 사업을 추진하려면 뭐 현대차 혼자 힘으로는 어렵지 않을까요? 그룹 내 다른 계열사들하고의 협업, 그러니까 시너지가 필수적일 것 같은데로. 물론입니다. 이건 뭐 그룹 차원의 역량을 총동원하는 그림이 그려지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로봇의 움직임을 아주 정밀하게 제어하는 핵심 부품이 바로 액추에이터라는 건데요. 액추에이터요? 네. 자동차용 모터를 수십 년간 대량 생산하면서 쌓아온 그 현대모비스의 기술력하고 생산 노하우가 이 액추에이터 개발 및 공급에 아주 큰 역할을 할 것으로 기대됩니다. 아, 현대모비스 자동차 모터 만들던 경험이요? 그렇죠. 물론 자동차 모터하고 로봇 액추에이터가 요구되는 정밀도나 특성이 좀 다르긴 하겠지만 기본적인 모터 기술하고 대량 생산 역량은 아주 강력한 기반이 될 수 있죠. 아, 자동차 모터 기술이 로봇의 관절 역할을 하는 액추에이터에도 적용될 수 있다는 거군요. 그럼 소프트웨어나 시스템 통합 쪽은요? 수많은 로봇들을 관리하고 제어하는 것도 이게 보통 일이 아닐 텐데요? 바로 그 지점에서 현대 오토에버의 역할이 중요해집니다. 현대 오토에버. 네, 현대 오토에버는 스마트 팩토리 구축 경험이 아주 풍부하고 또 클라우드 기반의 관제 시스템 운영 역량도 갖추고 있거든요. 수천 수만 대의 로봇들이 공장 안에서 서로 뭐 부딪히지 않고 효율적으로 움직이고 또 데이터를 주고받으면서 작업을 수행하려면 강력한 두뇌와 신경망이 필요하잖아요. 네, 그렇죠. 관제가 중요하죠. 현대 오토에버가 바로 이 로봇 시스템 통합, 그러니까 로봇들을 하나의 시스템으로 쫙 묶어서 관리하고 제어하는 역할, 그리고 클라우드를 통해서 로봇 상태를 실시간으로 모니터링하고 최적화하는 그런 관제 소프트웨어 개발, 이런 것들을 담당하면서 핵심적인 시너지를 낼 것으로 예상됩니다. 아하. 각 계열사가 가진 강점을 로보틱스라는 새로운 퍼즐에 딱딱 맞춰 끼워 넣는 전략인 셈이죠. 네. 2028년 양산을 목표로 한다면 사실 시간이 그렇게 많이 남은 것 같진 않은데요. 뭐 로봇 사양 확정하고 공정 설계하고 부품 공급망 구축하고 할 일이 정말 산더미일 텐데 지금 시점이 정말 중요하겠네요. 네, 그 DS투자증권 분석에서도 바로 그 점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2028년 양산 목표를 맞추려면 이걸 역산했을 때 늦어도 2025년 하반기, 그러니까 내년 하반기까지는 양산될 로봇의 구체적인 사양, 성능 목표, 또 로봇을 조립하는 공정 설계, 그리고 핵심 부품을 공급할 협력사 선정, 이런 것들이 다 마무리되어야 한다는 겁니다. 내년 하반기까지요. 네, 따라서 바로 지금 2024년 하반기부터 2025년까지가 현대차 로보틱스 사업의 실체가 구체화되고 또 가시화되는 아주 결정적인 시기다, 이렇게 분석하고 있습니다. 그렇군요. 그 분석 리포트에서 또 주목할 만한 내용이 있었나요? 네, 그 디어스 투자증권의 최태용 애널리스트가요. 현대차 그룹의 이번 대규모 로보틱스 투자가 단순히 뭐 인건비 절감 이런 차원의 자동화를 넘어서는 의미를 지닌다고 평가했습니다. 그 이상이다. 네, 미래 제조업의 패러다임, 그러니까 생산 방식 자체의 변화를 주도하려는 아주 전략적인 행보다, 이런 해석이죠. 특히 이 부분은 저희가 특정 입장을 지지하는 건 아니고요. 애널리스트의 분석을 전달하는 차원입니다만 네네. 최근 여러 산업 현장에서 노사관계 긴장이 좀 고조되는 그런 상황들이 있잖아요. 이런 경영 환경 속에서 좀 예측 가능하고 안정적인 생산 운영을 가능하게 하는 로봇 자동화가 기업들에게는 더욱 매력적인 대안으로 부각될 수 있다. 이런 점도 배경 중 하나로 언급하고 있습니다. 물론 이건 여러 복합적인 요인 중 하나로 제시된 분석입니다. 그렇군요. 단순히 기술적인 측면뿐만 아니라 뭐랄까 경영 환경 변화까지 고려한 전략적인 판단이다, 이런 거네요. 네, 그렇죠. 이런 기대감들이 현대모비스나 현대오토에버 같은 관련 계열사들의 가치 평가에도 영향을 미칠 수 있겠고요. 네, 그렇습니다. 로보틱스 사업이 본격화되고 또 가시적인 성과를 내기 시작한다면
핵심 부품 공급을 맡는 현대모비스나 시스템 통합, 운영을 담당하는 현대오토에버, 이런 계열사들의 기업 가치와 실적 전망에도 당연히 긍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다. 이런 분석으로 이어집니다. 네. 로보틱스가 그룹 전체의 어떤 새로운 성장 스토리가 될 수 있다. 이런 기대감이 반영되는 것이죠. 정말 궁금한 점들이 점점 많아지는데요. 다행히 조만간 더 구체적인 내용을 알 수 있는 기회가 있을 것 같습니다. 보내주신 자료에 따르면 현대모비스가 8월 27일에 그리고 현대차가 9월 중순에 각각 기업 설명회 CI라고 하죠. 네, CID. 이걸 열어서 로보틱스 사업의 상세한 로드맵하고 비전을 공개할 예정이라고 하니까 와, 이때 어떤 내용들이 발표될지 업계의 이목이 집중될 수밖에 없겠네요. 네, 맞습니다. 아마도 이번 기업 설명회에서는 오늘 저희가 이야기 나눈 내용들, 예를 들면 로봇 생산 공장의 구체적인 규모나 위치, 또 아틀라스의 단계별 투입 계획하고 목표 성능, 그리고 계열사 간의 역할 분담이나 협력 방안, 이런 것들에 대해서 훨씬 더 상세한 정보가 공개될 것으로 기대됩니다. 네. 투자자뿐만 아니라 정말 산업계 전체가 주목하는 그런 자리가 될 것 같습니다. 자, 오늘 여러분과 함께 현대차 그룹의 미국 로보틱스 투자 확대 소식을 좀 깊이 있게 들여다봤습니다. 단순히 자동차를 잘 만드는 회사를 넘어서 이제 스스로 로봇을 생산하고 그 로봇을 활용한 첨단 제조 솔루션까지 제공하는 그런 미래 모빌리티 및 로봇 기업으로 거듭나려는 현대차의 야심찬 청사진과 그 구체적인 실행 계획들을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네. 그 7조 원이라는 대규모 투자 결정, 또 어떻게 보면 공상과학 영역 같았던 휴머노이드 로봇의 실제 생산 라인 투입이라는 과감한 도전, 그리고 그룹 계열사의 역량을 총결집하는 시너지 전략까지 고려해야 할 변수도 많고 넘어야 할 기술적인 허들도 분명히 있겠지만 현대차가 로보틱스 분야에서 만들어갈 미래가 어떤 모습일지 또 글로벌 경쟁 구도에는 어떤 영향을 미칠지 계속해서 주목해야 할 아주 중요한 변곡점은 분명해 보입니다. 네, 오늘 살펴본 내용들 외에도 생각해볼 지점은 정말 많습니다. 예를 들어서 아틀라스 같은 휴머노이드 로봇이 정말로 공장에 대규모로 투입된다면 미래의 일자리 지형은 어떻게 바뀔까요? 그 점이 중요하죠. 재정이 되어야 할까요? 또 자동차 산업에서 시작된 이 로봇 기술이 물류나 건설, 서비스 같은 다른 산업 분야로는 또 얼마나 빠르게 그리고 얼마나 큰 파급력으로 확산될까요? 여러분께서는 이 거대한 변화의 흐름 속에서 어떤 가능성을 보시고 또 어떤 질문들을 떠올리시나요? 각자의 자리에서 한번 깊이 고민해 볼 만한 화두인 것 같습니다.